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뭐 지속적인 헛발질, 좀 내분 상태, 굉장히 시끄럽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개혁신당이 뭔가 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개혁신당은 잠잠해요 요즘에? 근데? 아니 그 개혁신당은 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정면 돌파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돌파를 했고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끝까지 출마해갖고 8%가 넘는 아주 그 큰 성과를 내고 네. 당연히 이번에도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이분들은 경기에 뛰고 있는 듯이 보여요. 맞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경기에 뛰어야 될 사람이 경기에 뛰는 게 아니라 해설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개혁신당에 있는 모든 주요 당 지지자들이 당 대표나 뭐 원내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다 뭐 방송 같은데 이런 유튜브 많이 나오지만 정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 개혁신당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노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지지율이 네. 뭐 높은 적은 없지만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5% 미만이었고 그리고 갤럽이 뭐 꾸준히 한 4%, 3%, 4% 갔다 최근에 2%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하고 뭐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동훈 이슈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한동훈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때로는 뭐 비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경쟁자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비상계엄 반대했고 탄핵 찬성했고 부정선거 믿지 않고 그다음에 윤리를 통해서 제명당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는 전현직 대표로서 비슷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정치인이라면 이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이건 내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뭐 그때 특검을 가지고 매개로 이제 연대한다 그랬는데 그 되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뭘 연대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듯이 비쳤고 이렇게 되면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정당이 돼서 지지하겠다고 하는 중도 보수층이 또 한동훈 지지층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분들도 개혁신당을 지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로 무당층으로 빠져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은 옛날부터 민주당 지지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 대표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좀 일부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뭐 국민의힘하고 연대 얘기가 나오면 그분들도 다시 이탈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명백하게 저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 독자 정당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노선을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거다. 네네네. 논평하는 게 아니고 전 정치인의 주어는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는 뭐 한다. 우리 개혁신당은 뭐 한다지. 뭐 한동훈, 장동혁, 뭐 이재명, 주어가 윤석열 이렇게 남이 되는 거는 정치인은 하면 안 된다. 결국 남일에 대한 훈수를 두지 말고 일단 내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윤석 대표가 나이는 젊지만 네. 정치 이력으로 보면 지금 그럼요. 굉장한 경험이 많은 분 엄청난 아닙니까? 경력이죠. 집권당 네. 대표도 했고 선거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정치 분석, 정치 평론도 누구보다 뛰어나죠. 맞아요. 저는 뭐 정치 평론이나 메시지 내는 능력이나 선거 캠페인 능력을 보면 감탄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정치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문세의 길을 가야 되지 탁재훈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능으로 자꾸 빠지는 느낌. 예능에 대한 끼가 있어도 네. 선을 안 넘어야 뮤지션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뭐 제가 뭐 탁재훈 씨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능의 끼가 너무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었게 넘어서
이제 뭐 가수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아주 그냥 뭐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양당을 대체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네. 예, 저 방식과 저 사고 방식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20대, 30대, 40대의 미래 세대를 대변해 줄 수 없는 50대, 60대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푼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두 개의 전선이죠. 국민의힘 보수를 놓고는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을 놓고는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저분들은 미래를 담보하는 세력이 아니다. 이거 갖고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네. 뭐 생각이 있겠죠. 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더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좀 조언을. 정치인은 해주시고.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치인 아까 하지 말래며 안 하는 아니, 게 뭘- 하는 거다. 아니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뭐 네. 하여튼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나머지 정치인들 지금 한동훈도 정치하는 것 같고 오세훈도 뭐 어쨌든 자기가 네. 뭐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보수의 미래이기도 하고 네. 한국 정치의 미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그럼요. 이 네. 모든 걸 미래를 담지하는 퍼스트 펭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조금 개혁신당이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또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해. 이게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치를 때랑 지방선거를 치를 때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또 많이 더 필요하고 한 사람의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다 후보를 만들려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공천을 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어렵죠. 네, 왜 매우 어렵냐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총선은 좀 동력이 붙는데 지방선거 잘 안 되거든요. 쉽지 그래서 않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정치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뭐 장성철 씨랑 할 때도 네네네. 결선 투표제 같은 거는 왜 이슈화 안 하냐.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도 결선 투표제 대통령 선거 넣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천하람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할 때도 다른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꺼냈으면 대통령께서 결선 투표제 하자 그러셨는데 전 동의한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여기 모든 당 대표가 왔는데 여기서 약속을 하셔라. 우리 광역단체장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또 그리고 지금 시도통합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광주 전남 합친다 거의 뭐 다 돼간 것처럼 얘기하고 대전 충남 얘기하고 뭐 대구 경북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대 도시가 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근데 광주 전남은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고 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면 거기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그냥 일당 아닙니까? 네. 일당이 되면 무슨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거대 도시가 나오는데 뭐 예타를 면제해달라, 뭐 인허가권을 달라 이러는데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개혁신당이 시도 통합 얘기를 그냥 막 가는데 이 엄청난 예산 주겠다는 얘기만 있고 쓰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감시할 거고 누가 견제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할 거면 거기에 이제 광역의회 같은 데가 하겠죠. 거기를 또 뭐 중성구제 같은 걸 해서 다당제로 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해야지. 이건 누가 도대체 이걸 하냐. 뭐 그런 어젠다를 정치개혁 어젠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제 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다 가니까 그게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핵심을 좀 찔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혁신당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돌아가는 사람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정치적으로 좀 정책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 확실히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치적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보수층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뭐 한교안 대표의 시즌 2가 될 거다 계속 얘기해 사람에다 맞춰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교안 대표 체제나 장동혁 대표 체제의 핵심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노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노선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기려면 그건 개혁신당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강하게 정적으로 싸움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든 정책적인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담보 못한다. 우리가 중국 넘어야 되겠는데 중국 못 넘는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의 지지를 받는 낡은 정당이 됐고 민주당은 50대와 60대의 기득권만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연금제도 이런 전부 다 보면 기득권이지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안도 그렇죠. 없고 노동 개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수 있을 텐데 네네네. 일단 뭐 민주당 그 국민의힘하고의 전선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그다음에 집권당인 민주당과에서는 정책적인 정책적인 또 메시지. 제도적인 개혁 문제에서 선명하게. 네네. 그래서 저는 특검 이슈는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연대한다 그러고 결선 투표 얘기는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이거 하자고 얘기하고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그러네요. 보이는데. 네네. 네. 와 정말 그 개혁신당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